지금 시간이 이제 새벽 5시 4분이에요. 5시 4분. 새벽에 제가 이제 유튜브 댓글을 보다가 한 분이 남겨주신 이 댓글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돼서 제가 영상을 찍습니다. 임성배 TV. 보동과 덴데크 제가 최근에 찍었던 영상 중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은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제가 투자를 했던 경험담, 그리고 최근에 투자했던 경험담을 여러분들한테 공유해 드렸어요. 그 영상을 보고 이제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이거죠. 실제로 부동산 하락기가 오고 조정기가 왔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지만 결론적으로 내가 리스크 없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경매라고 하는 방법을 제가 선택을 했고, 그리고 월세의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것을 통해 가지고 오랫동안 버틸 수 있다면, 그리고 이렇게 돈이 흘러나오는 이런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다면 이 부동산을 오래 가져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레버리지를 이용하고 그 레버리지를 통해서 월세의 흐름을 세팅할 수 있다면 이 시간이 흐르면서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을 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매도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면 수익을 남길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분이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고, 이 댓글이 제 가슴에 굉장히 많이 와닿았어요. 이분의 댓글 내용을 제가 간단히 읽어드리면, 댓글을 거의 올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임성배님은 일단 운이 좋았던 것 같고요. 다음은 내공을 키웠던 것 같습니다. 좋은 코스를 밟은 거죠. 그런 케이스를 일반화하지 마세요. 임성배님처럼 되는 것은 10% 정도입니다. 라는 댓글을 써주셨고, 이 댓글을 제가 상당히 많이 여러 번 읽었습니다. 지금 새벽에. 읽고 제 인생이 그냥 파노라마처럼 흘러갔어요. 이 댓글에 대해서 제가 뭐 반박하는 건 아니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투자했던 그런 케이스를 일반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분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제 경험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면서 저도 했으니까 누구나 다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강합니다.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리스크 없는 투자, 그리고 리스크 없이 내 집 마련을 하고, 그리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저의 투자 경험담 중에 많은 사람들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경험담을 제가 말씀을 해 드리는데, 누구나 쉽게 되지 않는 것을 제가 했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일반화시켜서 제가 얘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실제로 정말 어려운 일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운이 좋았던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뇌리를 스쳤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오늘 지금 이 내용들은 많은 분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구독자분들께서. 운이 좋았던 것은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면서 제가 그 두려움을 떨쳐내고 투자를 했던 게 운이 좋았던 게 아니에요. 운이 좋았던 건 맞습니다. 이분의 말씀처럼. 제가 운이 좋았던 거는 어떤 거였냐면,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을 때 저랑 같이 일했던 많은 분들, 그 분들이 공격적인 투자를 했어요. 공격적인 투자. 공격적인 투자를 했을 때 성향이 그냥 개수를 늘리기 위한 공격적인 투자를 하신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철학을 가지고, 부동산 투자 마인드의 철학을 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운이 좋았던 건 뭐냐면, 좀 안타깝지만은 그때 당시에 투자를 했던 분들 중에, 제 사수분들 중에도 어떤 분이 있었냐면은 레버리지를 극대화시켰습니다. 극대화시켜서 그때 당시에는, 예를 들면은 6천만 원의 빌라를 살 때 이 6천만 원의 빌라를 이제 갭을 끼고 산 거죠. 6천만 원의 빌라를 갭을 끼고 사는데, 갭을 끼고 산 다음에 조금 수리를 해주면서 다시 전세 계약을 하게 됐을 때는 내 돈이 하나도 들이지 않는 무피 투자가 가능한 물량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부동산 하락기 때는 그런 물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제가 많은 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죠. 어쩌면 내 돈을 들이지 않고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겠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투자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렇게 무피 투자, 무갭 투자를 통해 가지고 전세가는 오르고 그리고 매매가는 떨어지니까 이 갭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무분별하게 개수를 늘린 분들이 많아요. 결론은 어떻게 됐느냐? 그분들이 많은 부를 이뤘느냐? 지금까지 버텼으면 많은 부를 이뤘겠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그런 부동산들이 하락을 하면서 전세가를 방어하지 못하고 역전세가 나고 그리고 대출 금리를 이기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물량들, 무피 투자로 샀던 물량들을 이제 매도 처리를 하는데 경매로 다 날렸습니다. 이거는 100% 실화고요. 제가 경험한 내용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부동산계를 다 떠났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생각했던 부동산의 철학, 마인드, 기본 재테크의 세팅들이 새롭게 정립되는 시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운이 좋았던 것 같다는 이 댓글을 쓰셨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왜 제가 운이 좋았냐면은 그런 안 좋은 케이스를 그때 하락장을 통해서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제 잠재 의식 속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내가 감내하지 못하는 투자는 하면 안 되겠구나. 실제로 많은 투자의 경험들이 있었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감내할 수 있는 투자들을 많이 했고 지금도 제가 선택한 것 중에 굉장히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미분양이 났던 그런 지방의 물량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선점한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역세권의 가격이 좀 높지만은 그래도 그 입지적인 가치가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곳에 내 가치 철학을 가지고 부동산의 철학을 가지고 투자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제 영상 이 본 말씀대로 일반화시켜서 누구나 다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조정되면 나도 월세의 세팅의 흐름을 통해 가지고 부동산을 살 거야 라는 생각보다는 이런 하락장 속에서는 리스크가 반드시 존재한다.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갭 투자를 통해 가지고 경매로 본인이 가지고 있던 물량들을 다 날렸던 그런 제 주변의 지인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2021년인 지금에도 이런 똑같은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장이 좀 오고 그리고 누군가는 무리를 해서 레버리지를 이용해 가지고 제가 봤을 때 이분은 월세의 흐름을 잘 세팅을 못했고 무분별하게 투자를 한 게 포인트예요. 포인트.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그리고 앞선 영상을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 월세 세팅을 해가지고 내가 부동산을 살 수 있고 하락기를 방어할 수 있겠구나. 하지만은 무분별해가지고 개수를 너무나 많이 늘리게 됐을 때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말씀하셨던 것은 운이 좋았던 것 같고 다음은 내공을 키웠던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나간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니까 이렇게 안 좋은 그런 케이스들을 봤죠. 2008년도부터 2012년도에 제가 부동산을 그만두려고 했던 그런 시기였다고 많은 분들한테 제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내공을 키우기 위해서 했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경매라고 하는 것을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했었고요. 제가 한 스승님 밑에서 4년 동안 토요일마다 스터디를 3시간씩 했습니다.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4년 동안.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지금도 모시고 있는 그 경매 스승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성배야 이제는 너 스터디 안 나와도 된다. 너는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대학원에 가서 논문을 쓴 게 경매 관련된 논문을 썼어요. 임차인 법적지위 향상 방안이라고 하는 경매에서 임차인 법적지위 향상 방안에 대한 논문을 썼는데 그만큼 그때 당시에 부동산에 굉장히 깊숙하게 몰입하고 집중하고 이분 말씀대로 내공을 키웠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 말씀대로 정말 제가 10% 이내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으나 운이 좋았던 부분에 있어서는 리스크를 해지하고 위험 있는 투자를 피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고 내공을 키우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경매를 4년 동안 집중해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대학원에 가면서 좀 더 부를 많이 이루신 분들 그리고 부동산 대학원에 갔기 때문에 정말 상상 이외의 성공을 하신 분들을 많이 만났고 거기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을 많이 바꿔주시는 그런 인생의 멘토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의 영상을 그 댓글을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같이 경험을 가지고 있던 분들, 그런 분들이 저한테 그때 당시에 제가 투자를 했던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에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없었어요, 저는. 애석하게도. 만약에 지금 저와 같이 경험을 가졌던 분이 그 경험을 저한테 정말 진솔하게 얘기를 해줬다면 저는 더 많은 생각을 해보고 더 많은 선택들을 할 수 있었을 것 같고 많은 고민들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이제 보면은 두려움이 굉장히 많았어요. 두려움. 그 두려움을 떨치기가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 두려움. 근데 그 두려움에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냐면 내가 부동산을 투자하건 주식을 투자하건 비트코인을 투자하건 지금 비트코인을 투자해가지고 정말 나락에 빠진 분들이 많죠. 주식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많이 올랐다가 떨어지니까 무분별한 레버리지를 이용해가지고 지금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성공한 부를 이룬 사람들 그리고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위험한 투자를 하지 않아요. 제가 그거는 보고 느낀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가진 게 100억이 있다면 이 100억을 다 주식에 넣는 사람은 없어요. 이 100억을 다 위험한 비트코인에 넣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1000만 원이 있다면 이 1000만 원을 이 전 재산이 1000만 원이면 이 1000만 원을 다 비트코인에 넣는 사람이 있어요. 주식에 넣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1000만 원을 다 잃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10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100억을 다 비트코인이나 주식이나 부동산에 넣지 않겠죠. 왜? 이 100억을 다 잃게 되면은 모든 걸 다 잃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돈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위험한 투자를 계속 지향하는 거고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100억 중에 한 20% 정도는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겠죠. 소위 말해서 대박이 나게 되면은 그만큼의 높은 수익을 가지고 있는 위험성 자산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60% 정도는 안정적인 그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면서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저는 어떤 선택을 했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는 투자를 어쩌면 한 걸지도 몰라요. 부동산이라고 하는 떨어지는 그 부동산을 보면서 저 역시도 위험한 투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2003년도부터 2008년, 2009년, 2010년도까지 한 게 저는 부동산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이 부동산을 보고 하락장이고 어려운 시기였지만 리스크를 회지하면서 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굉장히 많이 집중했었다는 거죠. 지금 만약에 제 영상을 보시면서 그리고 최근에 올렸던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제가 투자했던 그런 경험담들, 그리고 최근에 투자했던 경험담을 보면서 이 댓글에 남겨주신 분들처럼 누구나 다, 일반인 누구나 다 그런 좋은 성과를 냈다?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내가 정말 간절함이 있으신 분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내가 진짜 부동산 투자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수익을 내고 싶고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했지만은 정말 어려웠고 지금까지 너무나 많이 큰 상승을 했죠. 그리고 이런 상승 속에서 아마 많은 고민들을 했을 거예요. 지금 부동산을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투자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항상 올라가는 부동산의 가격을 보면서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건데, 그런 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진짜 무언가를 선택했을 때 성공하기 위해서는 상위 10% 안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이 되고요. 치킨집을 운영해도 마찬가지고요.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투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더 쉽다고 생각을 해요. 왜? 내가 적정한 부동산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의 마인드 세팅을 하고 그 기준에 맞는 부동산을 선택하고 그 부동산을 싸게 살 수 있는 방법들, 금매라든가 경매라든가 청약이라든가 원가에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선택을 하고 난 후에 이 부동산을 오랫동안 지속해서 가져가면서 매도 타이밍이 내가 샀던 가격보다 높았을 때 팔게 되면 수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기본적인 마인드가 세팅되어 있다면 부동산은 조금 더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이제 이런 시기가 어쩌면
2008년도에 제가 투자했던 그런 방법들이 또다시 오고 있을 수 있고요. 갭 투자를 통해 가지고 무리하게 파산이 됐던 앞에 제 지인의 사례를 좀 말씀드렸는데, 누군가는 지금 이러한 사례를 똑같이 겪으신 분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의 가격이 떨어지고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 갭의 차이가 얼마 발생을 하지 않는다면은 내 집 마련을 미리 해놓는 수단으로는 이런 부동산을 선점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동산을 너무나 내가 감내하지 못하는 개수에만 연연해가지고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저의 경험처럼 많은 개수에만 내가 집중해가지고 사게 됐을 때 부동산의 가격이 더 떨어지게 된다면 경매로 다 날리고 파산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첫 번째는 내가 만약에 부동산을 통해서 투자를 하고 싶다, 또는 임성배 TV를 보면서 나도 2008년도에 저런 경험담을 듣고 보니까 월세의 흐름을 한번 세팅하고 싶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첫 번째로 내가 얼마나 간절함이 있는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2008년도에 굉장한 간절함이 있었고, 이 투자가 만약에 실패하게 된다면 정말 부동산 접어야 됐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전 재산을 20대 때, 후반 때, 30대 때, 초반 때 그 누구의 조언을 얻지 않고 저 혼자 선택하려고 했었고, 운 좋게 그게 성공을 이제 맛보게 되면서 더 깊게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경매를 배우고 대학원에 간 거거든요. 그 전에 이미 저는 부동산의 경험을 하고 있었고, 경매라고 하는 방법들을 공부했었고, 그리고 이런 경험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어쩌면은 잘할 수 있겠다는 그런 믿음, 간절함,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간절함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부동산에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정신 건강에 더 이로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성공을 할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생각을 하지만은 누구나 다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용기를 갖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이분 댓글이 저는 오늘 제 인생을 한번 돌아본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된 것 같고, 많은 생각을 진짜 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새벽에 영상을 찍어봅니다. 찍어보고 많은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다시 한번 공유를 하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긍정의 메시지,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드리고 있거든요. 사람들은 자기 방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언가를 얘기하면 너 성공할 수 있어. 그럼 자기 방어를 해요. 성공할 수 없어. 왜? 그건 특별한 사람들의 얘기야. 그런데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되뇌이는 말은, 나는 나 자신을 믿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내 자신을 믿고 내 선택을 믿어야 돼요. 그 선택이 설사 틀렸다 하더라도 이 선택을 믿고 거기에 따른 확신을 가지고 그 문제가 발생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노력하고 내 자기 개발을 하고, 그리고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은 이 레벨업들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확장되고 더욱더 많은 것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영상을 다 찍으니까 5시 23분이 됐습니다. 그냥 가지고 있는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봤어요. 오늘 막연히 제 영상들을 보면서 막연하게 간절함 없이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그냥 막연히 그냥 될 수 있어 할 거야,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기회가 온다니까 나도 좀 성공해 볼 거야, 이런 막연한 생각들을 해본 분들이 있다면, 갭 투자를 통해서 실패했던 그런 사례 제가 말씀드린, 그리고 저 역시 내공을 키우기 위해서 정말 부단한 노력들을 했던 그 시기가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시기를 좀 경험해야 되지 않을까. 일부 그게 6개월이 됐던 1년이 됐던 내가 부동산을 통해서 투자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내공을 쌓은 시간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공짜 점심은 없어요, 여러분. 남들이
성공한 모습들, 그리고 부동산 주식, 이 결국에는 성공한 모습, 그 결과를 보거든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그 과정이 얼마나 치열하고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성공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주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과정들을 보려 하지 않고 그 과정들이 굉장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결과만 보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저도 그런 결과에 집중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최근에 영상을 만든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간절한지, 내가 지금 현 상황에서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 무언가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간절함을 통해서 소비 지출을 얼마나 줄이고 있는지. 종잣돈이 없다는 댓글들도 많은데, 그러면 간절함을 통해서 종잣돈을 얼마나 모으려고 스스로 노력하고 있는지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 보면서 저도 이제 더욱더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부분들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 생각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끝까지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